와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과일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외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최근 4년 동안 수출 규모가 4배나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일본이 한국에서 이 과일을 가장 많이 들여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매우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한국 과일이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된 품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왔지만 현재는 일본이 한국에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먹는 독특한 역사를 가진 과일, 바로 참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즐겨 먹는 노란 참외는 일본 품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외 자체는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친숙한 과일이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의 기록을 담은 해동 역사와 고려 시대 역사서인 고려사에도 여름철 참외를 먹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참외를 키워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참외는 일부 특권층만 즐기던 귀한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양반부터 일반 백성까지 누구나 맛볼 수 있었던 대중적인 과일이었습니다. 보릿고개 시절에는 농민들이 허기를 견디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먹거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먹었던 참외의 모습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날처럼 크고 노란색을 띠며 달콤한 참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전 참외는 크기가 작았고 생김새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색깔 역시 지금처럼 노란색으로 통일되지 않아 초록색을 띠는 종류도 있었고 지역마다 서로 다른 품종이 존재했습니다. 맛 또한 현재의 참외와 비교하면 당도가 낮았습니다. 옛날 참외를 먹어본 사람들은 그 맛을 두고 은은한 단맛이 나는 오이와 비슷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957년 일본에서 은천 참외라는 품종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참외의 역사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은천 참외는 기존 토종 참외보다 당도가 높았고 선명한 노란색과 일정한 크기를 갖고 있어 시장에서 판매하기에 훨씬 유리한 품종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은천 참외를 여러 품종과 교배하고 개량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더욱 달고 아삭한 지금의 참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노란 참외는 한국의 여름을 상징하는 대표 과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 정작 은천 참외의 고향인 일본에서는 참외라는 과일 자체가 점차 사라지는 길을 걷게 됩니다. 일본 역시 과거에는 한국처럼 참외를 재배하고 즐겨 먹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한국보다 먼저 품종 개량을 시작했고 상품성이 뛰어난 은천 참외까지 개발해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일본 시장에 멜론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참외보다 훨씬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진 멜론에 일본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참외가 설 자리는 줄어들었고 찾는 사람이 감소하면서 결국 1970년대 이후 일본 내 참외 재배 농가는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란 참외는 일본에서 시작된 품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은 참외 대신 멜론을 선택했고 결국 스스로 참외의 자리를 줄여버렸습니다. 한국에도 멜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참외는 일본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두 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아삭한 식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배나 사과, 오이, 무처럼 씹는 순간 시원하게 부서지는 느낌을 좋아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참외는 바로 이런 한국인의 입맛과 잘 맞는 과일이었습니다. 달콤함 뿐만 아니라 씹는 재미까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과일이 쉽게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는 멜론은 멜론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뒤 이 차이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참외보다 멜론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해 참외를 외면했던 일본이 새롭게 변화한 한국식 참외의 매력에 빠져
다시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참외가 다시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격 부담이었습니다. 일본에서 고급 멜론은 대표적인 프리미엄 과일로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참외는 멜론에 가까운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크기도 적당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일본 사회에서는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의 과일이라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한국에서 새롭게 발전시킨 참외의 맛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량된 참외는 과거 일본이 만들었던 은천 참외와 비교해도 훨씬 높은 당도와 뛰어난 아삭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맛으로도 멜론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여기에 간편한 섭취 방법도 인기를 높이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고 손질 과정도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보관한 뒤 먹으면 여름철 간식으로 제격이었고 이런 여러 장점이 일본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참외가 가진 건강한 이미지 역시 영향을 주었습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높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참외가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 식품으로 등록되면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관심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맛있는 과일을 넘어 바쁜 직장인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건강 과일이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외의 인기는 일본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점차 잊힌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만 재배되고 소비되는 독특한 과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참외를 코리안 멜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국제식품 분류에서도 코리안 멜론이라는 명칭이 고유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때 일본에서 시작된 품종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과 입맛을 통해 세계에 알려진 특별한 과일이 된 것입니다. 이제 참외는 더 이상 한국 사람들만 즐기는 과일이 아닙니다. 한류의 확산과 함께 한국 참외를 찾는 해외 소비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시작으로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 여러 나라로 수출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다음으로 베트남 시장에서 보여주는 반응이 매우 뜨겁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한국 참외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고급 프리미엄 과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열대 기후 덕분에 망고, 용과 파파야, 두리안 등 다양한 과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종류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맛 좋은 과일들이 넘쳐나는 이른바 과일 강국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한국 참외가 새로운 인기 과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한국 참외가 베트남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국산이라는 이미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베트남에서는 한국산 딸기와 샤인머스켓이 고급 과일로 인기를 얻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 과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참외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가격 역시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소비자들의 구매가 계속되면서 최근 참외 수출 물량은 증가했고 수출이 가능한 기간도 한 달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외는 이제 한국에서만 소비되던 과일을 넘어 세계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한국 대표 과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시장에 참외를 알리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에게 참외라는 이름 자체가 낯설었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 과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음식과 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식재료와 과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외는 바로 이런 흐름 속에서 해외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참외가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뚜렷한 경쟁 상대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딸기, 포도, 사과처럼 세계 여러 나라가 생산 경쟁을 펼치는 과일과 달리 참외는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품목입니다. 전 세계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으며 품종 개량과 재배 기술 역시 한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따라서
해외 소비자들이 참외의 매력을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산 참외를 찾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참외가 곧바로 김이나 김치처럼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식품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많은 나라에서는 참외라는 과일이 익숙하지 않고 과일 특성상 유통과 보관 문제 등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김이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으로 세계인의 식탁에 자리 잡은 것처럼 과연 참외가 앞으로 어디까지 세계 시장을 넓혀갈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발전한 특별한 과일 참외. 이제 그 달콤하고 아삭한 매력이 세계인의 입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참외가 김치와 김처럼 세계적인 한국 식품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